저는 오늘 마지막 순서인 만큼 간결하게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이제 AI 레드 티밍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사를 창업해서 진행한 지 1년 정도 이제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Responsible AI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그게 뭐냐, 신경 써야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미래 문제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현재의 문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AI가 실수를 저지른다거나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용자가 자살을 했다거나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간결하게만 넘어가면 EU AI 액트도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AI 법도 있고 국내에도 이제 법이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빅테크들이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제 자사의 GPT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트래킹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북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사의 GPT를 사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한다거나 페이크 뉴스 같은 걸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결국 자사 AI가 미치는 피해를 온전히 그 기업 오픈 AI 같은 곳이 책임을 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I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당연히 데이터셋 레벨에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알고리즘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AI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학습이 돼서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일단 AI 리스크를 찾는 부분을 AI 레드 티밍이라고 볼 수 있고, AI 리스크를 해소하는 부분을 이제 AI 블루 팀, 가드레일 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레드 티밍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욕설 같은 거에서 이제 이 화면은 실제 이루다 서비스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제타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제타에서 실제로 이제 AI들이 내뱉는 말인데 청소년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놀다 보면은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것도 이제 학습 데이터에 있을 법한 것들부터 해서 리트리브 해서 가져오는 것들도 데이터 레벨에서 다 걸으려고 하면 걸을 수 있겠지만 또 놓치는 부분들을 이제 AI가 내뱉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범죄 악용되는 것도 실제로 범죄 악용되겠어 하지만 AI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범죄 악용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AI 법에 따르면은 AI 모델을 그 AI가 범죄에 도움이 됐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AI 서비스를 만든 AI 모델을 만든 곳이 져야 된다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빅테크에서 꾸준히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유명한 취약 케이스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지만 그냥 자연어로 넣는 게 아니라 자연어로 한번 베이스 64 같은 걸로 인코딩을 해서 넣으면은 이제 쉽게 뚫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엔 들어 있는데 세이프티 트레이닝 데이터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AI 입장에서 세이프티 트레이닝 할 때 이제 보지 못했던 데이터라서 취약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이제 매스매틱하게 리프레이징해서 마치 수학 문제인 것처럼 주면은 이제 LLM 블랙박스라서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좀 더 논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더라라는 것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코드나 다양한 영역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이제 가장 심플하게는 멀티턴 컨버세이션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낸 가장 베이직한 멀티턴 논문인 크레센도라는 논문이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존하는 세이프티 기법들이 싱글턴에는 굉장히 로버스트한데, 싱글턴 로버스트하다는 거는 이제 저 보라색이 거의 5%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세이프티 트레이닝을 했을 때는 사실 싱글턴 어택은 거의 막을 수 있었는데 멀티턴은 여전히 그냥 뚫려 있더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VLM이 나오면서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크로스 모달리티가 싱글 모달리티랑 뭐가 다른데라고 보면은 이제 싱글 모달리티에서는 이미지가 해롭거나 텍스트가 해롭거나 그러는데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해로운 경우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밑에 세이프 나오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언세이프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 메타 라마에서 이제 비전 가드레일을 내놓았는데 그 비전 가드레일이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때 크로스 모달리티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테스팅을 좀 하고 있는 건데 클라우드 포 컴퓨터 유스 같은 이제 에이전트들 해서 엔드투엔드로 오토노머스하게 태스크를 수행하는 애들 같은 경우엔 유저가 인풋을 넣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뭐 이메일을 읽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걸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인다이렉트 프롬프트 인젝션이라 그러는데 외부 소스로부터 이제 공격이 들어와서 뭐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피싱 링크를 클로드가 누르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사람들이 상상력이 좋아서 이제 LLM으로 로봇을 조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굉장히 베이직한 수준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뭐 LLM이 컨트롤하는 로봇한테 이제 뭐 사람을 죽이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가능한지 실제로 근데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단순히 LLM이 텍스트보다 이제 로봇을 조종하는 그런 피지컬 에이전트 상황에서 굉장히 세이프티가 지금 부족하더라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세이프티 데이터부터 어떻게 모아야 될지가 좀 감이 안 잡히는 문제죠. 그래서 AI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델 레벨에서 사실 이걸 해소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뭐 데이터를 정제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데이터를 정제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혐오 표현을 다 데이터에서 지우면은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나쁜 걸 알아야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모른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가드레일 시스템은 이제 모델 파라미터 자체에 넣거나 아니면 뭐 외부에 시스템적으로 인풋 아웃풋 필터를 넣거나 해서 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가드레일 같은 경우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필터를 달아서 진행이 되는데 뭐 아마존 뭐 베드락 써보셨으면은 베드락에도 가드레일이 이제 라이트한 LLM이 붙어서 인풋 아웃풋 필터링을 해주고 뭐 라마에서도 유명한 라마 가드 같은 것들은 이제 인풋 아웃풋 필터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입출력 검사를 해서 뭐 단순히 막을 수도 있고 뭐 막아서 뭐 모니터링을 해준다거나 뭐 얼러트를 주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엔비디아에서 내놓은 뭐 니모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에이전틱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가드레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에이전틱한 시스템은 이거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법들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뭐 레그를 해오면은 뭐 레그 해오는 그 뭐 리트리버도 앞뒤로 다 검사를 하고 뭐 이제 리트리브 해오는 데이터도 검사를 하고 뭐 가드레일 여러 군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드레일 기준이 다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테매틱하게 프레임워크로 만든 게 이제 니모 가드레일입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는 애저의 컨텐츠 세이프티 필터인데 이제 컨텐츠 세이프티 필터 같은 경우는 뭐 애저 자체에서 모델을 호출해서 사용할 때는 디폴트로 무조건 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써보면 얘가 자꾸 이제 거절을 해가지고 멀쩡한 상황에서도 좀 불편한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주장하기로는 이제 스레시홀드가 조정 가능하고 굉장히 하일리 커스터마이저블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비헤이비어를 바꾸고 싶다, 뭐 한국 문화나 내 도메인에 맞게 좀 안전성 기준을 바꾸고 싶다 하면 한 50개 정도의 뭐 케이스를 넣으면은 뭐 바꿔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50개 정도로 봐서 뭐 트레이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는 시스테매틱한 가드레일만 얘기를 했는데 리퓨절 트레이닝이 가장 기본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GPT한테 뭐 욕해줘 이러면 이제 I'm sorry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helpful only 모델과 뭐 이제 세이프티 트레이닝이 된 세이프티 얼라이먼트가 된 모델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는데 이제 저희가 먼저 LLM을 만들 때는 helpful only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얼라이먼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단순히 뭐 거절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처럼 이제 좀 어드버서리얼 트레이닝 원래 이제 딥러닝에서 있던 방법들을 좀 적용을 해서 이제 단순히 리퓨절 트레이닝보다는 좀 더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찾고 뭐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그래서 뭐 노이즈를 통해서 어드버서리얼 노이즈를 통해서 인풋을 찾는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두 가지를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도 일단 레드티밍을 진행하고 있는데 레드티밍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지금 그 AI 서비스를 사실 만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레드팀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에서도 공공연하게 얘기하기를 뭐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뭐 예를 들어 뭐 생화학 전문가라던가 뭐 원자력 전문가라던가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라마를 준 다음에 우리 라마로 한번 핵폭탄을 만들어 보세요 해서 하루 종일 시키고 이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아무래도 넓은 범위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프롬프팅을 잘할 리도 없고 프롬프팅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가지기 힘드니까 이제 저희는 이거를 좀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알려진 LLM들의 취약점을 미리 넣어놓은 이제 저희의 모델이 이제 타겟하는 AI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모델이나 뭐 VLM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모델 레벨에서 가드레일을 만들진 않고 앞서서 얘기한 거에서는 시스템 가드레일로 볼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입출력 필터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 그 입출력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풋과 아웃풋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블로킹도 하고 또 들어오는 인풋을 리프레이징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저희 가드레일이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컨텍스트에 좀 맞춤 모델을 통해서 이제 메타에서 상을 받은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